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다진 태종 이방원, 그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깊이 신뢰했고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도 더 가까이 여겼던 특별한 동지, 바로 이숙번이라는 이름의 인물이죠. 그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원이 왕좌에 오르는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그의 가장 강력한 오른팔이 되어주었고, 때로는 거침없는 칼날이 되어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던 그야말로 왕을 만든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함께 피를 흘리고 함께 밤을 지새우며 서로의 이상을 공유했던 그들의 관계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굳건한 신뢰 위에 세워진 탑과도 같았을 겁니다. 고려의 혼란스러운 말기를 지나 새로운 왕조 조선을 세우는 격동의 시기, 이방원과 이숙번은 서로의 목숨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운명 공동체였죠. 그들의 눈빛 속에는 오직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이 가득했을 것이라고 상상해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토록 굳건했던 그들의 관계는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때는 서로의 목숨을 의지하며 왕도를 함께 꿈꾸었던 두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멀어지고 끝내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대체 무엇이 그토록 절대적이었던 신뢰를 흔들고 결국에는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변질시켰을까요? 과연 어떤 운명의 장난이 혹은 권력의 어떤 속성이 이들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왕과 충신, 권력과 신뢰라는 인류 보편의 주제를 가장 극적인 실화를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인간 본성의 복잡한 면모와 권력이라는 거대한 힘이 한 개인의 삶과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한때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걸었던 두 인물의 관계가 어떻게 변모해가는지, 그 심리적인 흐름과 함께 당시에 냉혹했던 역사적 배경을 짚어보면서 권력의 본질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사랑, 우정, 그리고 신뢰가 권력이라는 이름 앞에서 어떻게 시험받고 때로는 무참히 깨어져 나가는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변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권력 역학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조선 초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 속에서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웠던 동지 이숙번과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과연 태종 이방원은 왜 그토록 믿었던 이숙번을 자신의 곁에서 멀어지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숙번은 왕의 그런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권력을 좇는 인간의 숙명, 신뢰와 배신의 경계, 그리고 절대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희생과 고독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드라마이죠. 우리는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권력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냉혹함, 그리고 그 안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제 태종 이방원과 이숙번, 두 남자의 비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파국으로 치달았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자, 그럼 태종 이방원과 이숙번,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고려 말 혼돈의 시대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합니다. 낡은 질서는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세상의 기운이 꿈틀대던 그 격동의 시기에 20살 남짓한 젊은 이숙번은 정도전의 문화에서 학문을 익히며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그는 비범한 무예 실력과 함께 강직한 성품을 지닌 인재였습니다. 당시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의 위협을 잇고자 하는 강렬한 야망을 품고 있었고요. 이 두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과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뜨거운 열망으로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렸습니다. 마치 밤하늘을 밝히는 한 줄기 빛처럼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았죠. 이방원은 이숙번의 뛰어난 무력과 흔들림 없는 충심을 꿰뚫어 보았고, 이숙번은 이방원에게서 차가운 이성과 불타는 카리스마를 동시에 느꼈을 겁니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나 밤늦도록 새 나라의 설계도를 함께 그렸습니다. 낡은 고려를 끝내고 백성을 위한 새로운 조선을 세우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나누면서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꿈을 확인했을 테지요.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죽음과 신화를 넘어선 피를 나눈 형제와도 같은 끈끈한 동지애가 싹텄습니다.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의 목숨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를 구축했던 겁니다. 이숙번에게 이방원은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를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진정한 지도자였죠. 그리고 이방원에게 이숙번은 자신의 야망을 현실로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칼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친 시대의 풍랑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수많은 난관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험난한 고비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말없이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으니까요. 이처럼 굳건한 신뢰와 동지애는 훗날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 결정적인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 이방원이 왕좌를 향해 나아가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조선 건국 초기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 이른바 왕자의 난이었죠. 1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은 정도전 세력을 제거하며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했고 2차 왕자의 난에서는 형인 회한대군 방간을 제압하며 실질적인 왕권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숙번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그는 선봉에 서서 병사들을 진두지휘하며 이방원의 가장 강력한 무장이자 책사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죠. 피가 튀고 칼날이 번뜩이는 전장에서 이숙번은 망설임 없이 이방원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탁월한 지휘력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이방원에게 승리를 안겨주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만약 이숙번이 없었다면 이방원이 과연 그토록 강력한 왕권을 쟁취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숙번은 이방원을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이었던 셈이죠. 마침내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는 순간 그 옆에는 언제나 이숙번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자신을 왕위에 올린 이숙번에게 최고의 공신 대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토지와 노비는 물론 높은 관직과 명예를 부여하며 그 공로를 치하했지요. 이숙번은 이제 조선의 권력 중심에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태종의 오른팔, 개국공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승리감과 자부심, 그리고 왕으로부터 받는 무한한 신뢰가 그를 감쌌을 겁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피어나는 이 달콤함 속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균열의 조짐 또한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려는 태종의 의지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이숙번의 커진 영향력이 왕에게는 점차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승리의 환호성 뒤편으로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방원이 마침내 태종의 이름으로 왕좌에 오르자 그의 눈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놓였습니다. 바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다지며 왕권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으로 굳건히 세우는 일이었죠. 피로 얼룩진 왕자의 난을 직접 겪으며 권력의 냉혹한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던 태종에게 자신을 왕위에 올린 막강한 공신들의 존재는 언젠가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그림자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태종의 가장 든든한 동지이자 1등 공신이었던 이숙번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왕자의 난이라는 격동의 시기를 태종과 함께 헤쳐나가며 피를 나눈 형제와 다름없는 신뢰를 쌓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숙번은 자신이 세운 눈부신 공로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더불어 태종이 자신을 영원한 동지로 대우해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의 속성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는 늘 말해주고 있죠. 왕이 된 태종의 시선은 이제 충성스러운 동지를 넘어 강력한 권세를 지닌 신하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은 자신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치밀하고 냉철한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외척 세력과 공신들을 견제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정책들을 하나둘 펼쳐나가기 시작했지요. 이 과정에서 이숙번 역시 왕의 견제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강직하고 때로는 거침없는 성격은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던 전장에서는 빛나는 용맹함이었지만
이제 왕권이 확립된 조정의 엄격한 예법과 질서 속에서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오만함으로 비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조정 안에서는 미묘하고 차가운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은 직접적으로 이숙번을 몰아붙이기보다는 그의 막강한 영향력을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줄여나가는 치밀한 전략을 택했죠.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숙번의 의견이 점차 배제되거나 그가 행사하던 핵심적인 권한들이 다른 신하들에게 분산되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마치 거목의 뿌리를 조금씩 잘라내어 서서히 말려 죽이려는 듯 태종은 이숙번의 힘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하며 조선의 미래를 꿈꾸었던 이숙번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는 이제 자신에게 향하는 왕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헌신하며 세웠던 공로들이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듯한 기분이었겠죠. 태종이 자신에게 보내는 신뢰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직감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변함없는 충심을 증명하려 애썼을 겁니다. 그러나 태종의 마음은 이미 왕권 강화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이숙번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의 불굴의 충성심만큼이나 강한 자존심과 한번 결정하면 굽히지 않는 고집을요. 그렇기에 태종은 이숙번과 직접적인 정면 충돌을 피하고 대신 그를 조정의 핵심에서 서서히 고립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을 겁니다. 과거 이방원의 곁에서 밤늦도록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미래를 논하던 그 열정적이고 믿음직한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왕의 미묘한 의중을 살피고 눈치를 보는 대신들의 싸늘한 시선만이 가득했죠. 이숙번의 저택에도 한때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권력의 정점에 선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겠지만 이제는 왕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발길이 점차 뜸해졌을 겁니다. 권력의 냉혹한 속성이 그의 주변을 맴돌며 그를 옥죄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혹은 무엇이 변한 것인지 끊임없이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종에게 있어 이숙번의 존재는 더 이상 피를 나눈 동지가 아닌 반드시 견제하고 제어해야 할 강력한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태종은 이숙번의 강직하고 때로는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성품이 언젠가 자신의 절대적인 왕권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이미 내다봤을지도 모릅니다. 왕자의 난을 거치며 수많은 피와 배신을 목격하며 권력의 생리를 뼛속 깊이 꿰뚫어본 태종은 그 어떤 사사로운 정의나 과거의 의리보다도 왕권 강화라는 대의를 최우선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의 눈에 이숙번은 더 이상 자신을 지지하는 든든한 날개가 아니라 언제든 자신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거대한 그림자, 어쩌면 잠재적인 위협으로 비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처럼 왕과 공신 사이에 견고했던 신뢰는 점차 깊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은 점점 더 벌어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자신의 왕좌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한때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동지마저도 권력의 냉혹한 시험대에 올려놓는 비정한 결단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숙번은 이 거대한 권력의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 휩쓸려 쓸쓸히 사라질 운명이었을까요? 이들의 비극적인 관계는 과연 어떤 파국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네, 이들의 비극적인 관계는 결국 권력의 가장 냉혹한 시험대 위에서 파국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종 이방원은 자신의 왕좌를 굳건히 지키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한때 가장 소중했던 동지마저도 가차없이 잘라내는 비정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숙청을 넘어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있어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태종의 눈에 이숙번은 더 이상 자신을 지지하는 든든한 날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거대한 그림자, 어쩌면 잠재적인 위협으로 비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강직함과 때로는 오만함으로까지 비칠 수 있었던 이숙번의 성품과 그의 막강한 권세는 왕권을 공고히 하려던 태종에게는 견제와 숙청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태종은 마치 바둑판 위에서 돌을 놓듯 치밀하고도 냉철한 전략으로 이숙번을 권력의 핵심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숙번의 권한을 조금씩 축소하고 그에게 부여했던 막대한 힘을 하나둘씩 걷어들이는 과정이 이어졌죠. 이숙번은 아마도 이 모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한때는 왕과 함께 천하를 도모했던 동지였지만 이제는 왕의 의심과 견제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가는 처지가 된 것이죠. 그의 저택에는 과거의 활기 대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테고 그는 밤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종은 이숙번에게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멀리 유배를 보내는 가혹한 결정이었죠. 한때 자신의 왕위를 위해 피를 흘렸던 1등 공신이자 가장 가까웠던 동지를 이토록 냉정하게 내치는 모습에서 태종의 절대적인 왕권 의지가 얼마나 확고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숙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쓸쓸히 궁을 떠났을 겁니다. 그가 걸었던 길 위에는 과거의 영광도 미래의 희망도 아닌 오직 체념과 쓸쓸함만이 가득했을 테죠. 이숙번의 쓸쓸한 퇴장은 태종이 꿈꾸었던 왕을 위한 국가의 완성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공신들의 권력을 약화하고 왕권을 절대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태종은 훗날 세종대왕이 꽃피울 위대한 문화와 과학의 시대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태종은 자신의 왕좌에 홀로 앉아 지난날을 회고하며 이숙번과의 관계를 어떤 마음으로 떠올렸을까요? 한때는 동지였으나 이제는 냉혹한 권력의 희생양이 된 그를 보며 왕으로서의 고독과 책임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태종과 이숙번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권력을 좇는 인간의 숙명과 신뢰, 그리고 배신의 경계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절대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희생과 고독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조직과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권력 역학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죠.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웠던 동지를 잃어야 했습니다. 과연 그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왕으로서 당연한 선택이라 여겼을까요? 권력은 때로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태종의 강력한 왕권은 이후 조선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태종이 남긴 또 다른 유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